강제추행죄에 대한 판례를 쭉 살펴보면요, 운전 연수하면서 운전이 좀 미숙하니까 강사가 교육생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밀친 경우, 이 경우는 폭행은 될 수 있지만 성적인 강제추행은 좀 보기 어렵다라는 판례도 있고요. 회식 후 귀가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꾸 이렇게 막 택시를 안 타려고 하니까 상체 부위를 밀어가지고 억지로 태웠어요. 이런 경우도 이거는 폭행은 될 수 있지만 강제추행은 되지 않아, 이런 판례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군필 변호사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제가 최근에 진행한 사건인데요, 각색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자, 남자 장교가 여자 후배 장교의 팔뚝을 툭툭 치면서 요즘 운동 좀 많이 했는데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 둘 사이의 관계는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특히 여자 후배가 그 남자 선배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행동을 하니까 기분이 안 좋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성희롱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성희롱으로 신고를 한 경우 군에서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기본적으로는요, 이 행동은 법적으로 치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지 먼저 검토가 됩니다. 자, 이렇게 먼저 신고를 하면 군에서는 감찰에서 먼저 조사를 해요. 사건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확정을 지은 다음에 이를 성고충심의위원회에다가 보냅니다. 그럼 위원들이요, 그래, 이 행동은 성희롱적인 행위야, 아니야, 이렇게 성립, 불성립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행동이 성적 문제가 있는 성희롱으로 판단이 되면요, 이걸 다시 법무부로 보내게 되고요. 법무부에서는 거기서 이 사건은 징계 정도 하면 돼, 아니야, 이거는 형사사건으로 처리해야 돼,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희롱으로 신고가 되면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먼저 이건 성희롱 행위가 아니다라는 불성립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가 많아요. 자, 그리고 법무실로 가서 이것이 징계 처벌이 될지 형사 처벌이 될지를 판단하는 단계가 되면요, 또 겉 단계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그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까요? 강제추행죄에 대한 판례를 쭉 살펴보면요, 예컨대 운전 연수하면서 운전이 좀 미숙하니까 강사가 교육생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밀친 경우, 이 경우는 폭행은 될 수 있지만 성적인 강제추행은 좀 보기 어렵다라는 판례도 있고요. 회식 후 귀가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꾸 이렇게 막 택시를 안 타려고 하니까 상체 부위를 밀어가지고 억지로 태웠어요. 그 과정에서 좀 이렇게 신체 부위가 닿겠죠. 이런 경우도 이거는 폭행은 될 수 있지만 강제추행은 되지 않아, 이런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판례를 고려해 보면 아까 그 행위도 어깨를 툭툭 친 게 어떤 성적인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근육이 많이 생겼네 라는 취지의 행동으로 봐서 강제추행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이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만진 것은 안 좋은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징계로는 처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희롱적인 말과 행동으로 조사를 받게 됐을 때는요, 중요하게 그 말과 행동이 있게 된 경위나 피해자의 관계 등을 잘 살펴가지고 성적인 의도가 없음을 잘 변론하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변론을 하면 물론, 만약에 징계 조사가 된다고 하면 반성하던 모습도 보이고 피해자한테 사과도 하고 합의도 해가지고요, 어떤 법적인 처벌을 최대한 낮추는 식으로 변론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했지만 이런 사건은 초기 성고충심의 단계부터 사건을 잘 관리해서 변론을 해야지 효율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내 성희롱의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